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취임한 지 2주 만에 새 출발을 위한 주요 당직 인선을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발표만 남았습니다. 한 대표는 그동안 인사 기준으로 친소 관계가 아닌 당심과 민심을 강조해 왔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기준은 하나입니다. 선민후사입니다. 인선은 당대표 권한이죠. 저는 우리 당이 변화해야 되고 변화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달라는 지난 전당대회에서의 당심과 민심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저는 신소관계라든가 뭐 그런 거를 따지지는 않아요. 김상원 우리 의원님께서는 저랑 그렇게 아주 가까운 개인적인 어떤 그런 우정을 나눌 기회는 없었고, 저도 지난 총선에서는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도 우리 당을 위해서 뛰셨던데, 그때 제가 굉장히 유능하시고 만족감 있는 분이시다라는 판단을 했었고요. 수영계 연인들 사이에서 신임 당대표가 잘 장악하는 거라고. 그걸 뭐 그렇게 어떤 그렇게 호사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해석하실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저희의 그런 갈등은 없습니다. 저희가 함께 잘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최고위에서 발표를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발표가 났습니까? 예, 조금 전 최고위에서 한동훈 대표가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좀 전해드리면 일단 지명직 최고위원회는 예상대로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친한계 원외 인사를 임명을 한 거고요. 그리고 수석 대변인에는 곽규택 의원이 유임이 됐고 한지아 의원 예상대로 또 역시 임명이 됐습니다. 네. 전략기획부총장에는 캠프에서 상황실장을 맡았죠. 신지호 전 의원이 임명됐고요. 마지막으로 조직부총장에는 정성국 의원, 역시 친한계 원내 인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오늘 임명이 안 된 대표 임명직 인사로는 여의도 연구원장, 홍영림 원장의 유임 가능성이 점쳐졌던 여의도 연구원장, 그리고 홍보본부장, 이 정도 자리가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장은 왜 함께 발표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유임이라면 뭐 굳이 또 발표할 이유도 없는 거니까 지금 언론 보도에 보면 유임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럴 상황인 것 같고 뭐 홍보본부장의 경우에는 이제 뭐 교체를 할지 네. 아니면 유임을 할지 아직 뭐 정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나 뭐 이제 한동훈 대표 체제 하에서 네. 뭐 새로운 인물들 그리고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인물들이 대거 당직에 기용되는 건 뭐 저는 그렇게 비판받을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뭐 정치라는 게 자기 책임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 책임 아래 이렇게 되고 만약에 이제 뭐 잘 돼도 자기 공로고 뭐 좀 못 되면 또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뭐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인사를 두고 이제 탕평보다는 자기 편을 선택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자기 책임이고 그리고 어차피 자기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책임을 지면 된다. 그렇게 나쁘게 볼 것도 아닌 것 같다라는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김상희 평론가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힘이 센 사람이 그 안에 누구냐를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네. 누굽니까? 지금은 대통령이죠. 한동훈 그렇죠. 예. 대통령이죠. 대통령의 세력이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어요. 가장 힘센 세력이 존재하는데 그 세력이 있는 상황에서 탕평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이거는 변화를 위한 노력이라고 봐야지 네. 힘을 가진 자가 탕평을 안 하고 자기 세력만 챙기는 그런 모습으로 보는 거는 저는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오히려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힘이 있는 쪽에서 네. 이 국민과 당원들의 민심과 당심을 받아 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맞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번 인사를 보면은요, 일단은 독식이 아니라는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독식이 같아요.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탕평이 부족하다라는 시선도 있는 모양인데 저는 독식이 아니라는 평가를 드리고 싶은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서범수 사무총장 같은 경우도 소위 찐안으로 평가받는 분 아니고 개파색이 엷은 분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이준석 대표 때 비서실장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김상훈 정책위 의장에 대해서도 한동훈 대표 스스로가 나를 위해서 전당대회에서 뛰셨던 분 아니다.
그 개인적인 우정을 나눈 바 없다 이런 평가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김종혁, 김영직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그 친한을 평가는 받습니다만은 원외 당협위원장 협의회 회장으로서 일종의 원외 당협의 대표성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 인선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이것은 물론 뜻을 같이 하는 사람과 일정 부분 함께 하는 것은 정치에서 불가피합니다만은 네. 이것은 독식까지 나아가진 않았기 때문에 비판받을 만한 소지가 그렇게 큰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자칫 잘못하면 오해하기 쉬운데요. 네. 근데 만약에 그 한동훈 대표가 탕평 인사를 좀 했다. 네. 그러면 지금보다는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탕평 인사 안 해도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상황에서 탕평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제 문제의식이거든요. 뭐 아니 뭐 친윤계 중에서 누군가를 또 그 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변화를 하려면 그 공고한 세력을 조금이라도 좀 어떻게 뭐랄까 누르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요직에다 그 세력을 갖다 앉히면 변화는 오히려 유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심과 민심을 어떻게 좀 가지고 네. 그걸 거기에 부응하겠다고 이야기한 한동훈 대표의 어떤 공약은 다 무산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친윤계는 변화를 안 할 것이다. 이걸 전제로 하고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친윤계 의원 중에서도 변화를 노리는 의원들이 꽤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 목소리로 직접 오늘 인선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목소리 확인하시죠. 인재영입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김종혁 현 조직부총장을 선임하려고 합니다. 수석 대변인으로서는 곽규택 의원과 한지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전략부총장으로는 신지호 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조직부총장으로 정성국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홍현주 기자, 인재영입위원회를 상설화하겠다라는 메시지도 오늘 한동훈 대표가 냈는데 이건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로 봐야 되겠습니까? 네,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변화를 기치로 내걸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탕평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재 가능성을 열어놓고 여러 가능성을 들어보겠다 이런 의미를 놓고 본인의 생각과 기존 찐한들만 인재로 등용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당의 문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열어놓겠다. 좋은 인재가 발견되면은 많은 사람들 계속해서 들어오도록 하겠다. 이런 의지를 아마 오늘 밝힌 거 아닌가라고 해석이 됩니다. 아, 좋은 인재가 있다면 언제든지 영입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홍현주 기자, 당직 인선을 이제 매듭 짓고 오늘부터는 중진들과 식사 정치도 함께 한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예정된 일정이 많은데 네.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일정으로 보입니다. 하나씩 설명해 드리면 일단 오늘 여의도에서 조경태, 권성동 의원과 함께 오찬을 하고요. 네. 내일은 조영, 권영세, 윤상현, 조배숙 의원들과 또 점심을 합니다. 오는 8일에는 4선 의원들과의 오찬 자리가 예정돼 있는데요. 중진 의원들과 향후 당의 운영 방향, 당정 관계 설정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해보시면 지난 전당대회에 출마했던 원내 인사 윤상현 의원 외에도 나경원 의원도 있는데요. 네. 이 나경원 의원 선거 과정에서 정말 치열하게 맞붙었었는데 뭐 선약이 있어서 지금 점심 약속을 아직까지는 잡지 못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진짜 선약이 있는 걸까요? 송영은 변호사님. 글쎄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일정이 안 맞아서 성사가 안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 나경원 의원과의 식사 같은 경우는 한동훈 대표가 좀 1대1로 정중하게 식사를 청하는 게 맞습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의 그 앙금도 좀 해소를 하고 오해도 풀고 그렇게 예의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1대1로 만나면 윤상현 의원 좀 섭섭해하지 않을까요? 윤상현 의원은 원래 굉장히 쿨하신 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아는 분인데 그 윤상현 의원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도 될까요? 아, 물론입니다. 윤상현 의원이 4선 의원일 때 제가 처음 뵀었는데 네. 그 만나 뵙고 헤어진 다음에 문자 메시지가 먼저 왔습니다. 4선 정도 되는 중진들께서 그렇게 하시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정도로 스킨십이 좋고 쿨한 분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시는 것 같고 저는 나경원 후보나 원희룡 후보나 그 전당대회 때 겨뤘던 후보들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좀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독대 형식으로 좀 장시간에 걸쳐서 식사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듣고 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나경원 의원은 뭐 휴가 중이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래서 못 잡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로 지금은 원내 중심이기 때문에 네. 뭐 원희룡 그 전 후보하고의 만남 같은 거는 현재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겠습니다만 공교롭지만 이렇게 중진들과 오늘부터 점심 식사를 함께 할 일정을 잡았는데 거기에 딱 나경원 의원만 빠져 있는 상태여서 혹시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만들어졌던 어떤 앙금, 갈등 이런 게 아직 풀리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또 생각들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대목도 있습니다. 당시 모습 함께 잠깐 볼까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재명 대표 그 당시 구속 기소하겠다고 했는데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책임 느끼십니까? 안 느끼십니까? 법치에 대한 시스템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네요. 나 의원님께서 저에게 본인의 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에다가 부탁하신 적 있으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게 개인 차원입니까? 예? 저는 개인 그만 차원. 아니 제가 제 것만 빼달라고 그랬습니까? 한동훈 후보 똑바로 말하세요. 개인 차원이라고요? 제가 예. 제 거를 빼달라고 그랬습니까? 예. 네? 네? 저를 이렇게 모욕하실 수 있습니까? 개인 차원의 당사자가 부탁. 법무부 장관에게 사건 내용을 공소 취소에다가 요구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걸 받아줄 수는 없어요. 저는요 전직 원내대표로서 27명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린 말씀을 겁니다. 왜곡하시네요. 그리고 그때 상황이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지만 그렇지 않았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저를 모욕하는 것 아니 똑바로 말씀하세요. 똑바로 말씀하세요. 제가 저런 모습들을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저런 모습 때문에 혹시라도 공교롭지만 일부러 안 만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현주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일부러 만나지 않는지 뭐 여부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긴 네. 합니다. 뭐 나경원 의원이 뭐 휴가 중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뭐 다른 스케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만남이 있을지 뭐 이걸 좀 더 눈여겨 보면 될 것 같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저 전당대회 과정에서의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는 폭로 자체 이걸 한동훈 대표가 했다는 것 굉장히 마음속에는 앙금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 의혹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앞으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할 것이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 부분은 단순히 정치적으로 뭐 윤리적인 책임, 정치적인 책임 이런 부분들을 넘어서서 법적으로도 불법 행위가 아닌가라는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으로서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동훈 대표가 했다라는 지점 이 부분은 계속해서 마음속에 앙금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혹시 식사 자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송 변호사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는 좀 뭐 단둘이 만나는 자리를 만든다든지 또는 예의를 갖춰서 좀 요청한다든지 이런 노력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